기계 금속 재료 3강 수업을 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두 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표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단위 격자라는 게 있습니다. 금속 재료에서는 결정이 생기는데 이런 단위 격자가 무수히 사방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딱 한 가지 이런 형태로 된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 격자라고 합니다. 이 단위 격자가 사방으로 여러 개 연결된 것, 즉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을 공간 격자, 결정 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위 결정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경계가 생깁니다. 그것을 결정 입계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다시 보면 한쪽에는 AAA 해놨고 한쪽에는 ABC 해놨는데 사실은 ABC나 AAA나 이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자, 우선 세개 모서리 길이 A를 한번 봅시다. 격자 상수입니다. 이게 세개 모서리 길이 ABC. A는 1나노미터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10옹스트롱인데 이게 얼마나 작느냐 하면 1옹스트롱만 보더라도 10의 마이너스 8제곱센티미터입니다. 1cm를 1억 조각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작지요. 격자 상수는 이렇게 표시되고 축각은요, 축 사이의 각이 이에 해당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등입니다. 자, 만일 강을 말이죠, 녹여서 덩어리로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주철제 케이스 속에다가 강을 붓습니다. 붓고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결정이 되겠죠. 결정이 되는데 그 인곳 케이스 안에는 쇳물이 응고하면서 무수히 많은 결정 핵이 생기기도 하고 그 핵이 또 생기는 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 메커니즘에서는 G와 V로 표시합니다. 주상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정 성장 속도 G가 핵 생성 속도보다 빠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핵이 생기기 전에 생긴 결정 핵에서 빨리 자라버리죠. 그래서 이게 마치 기둥처럼 막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상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주상결정은 말이죠, 방향성이 가고 단련성이 나쁩니다. 금속 재료, 철강 재료 같은 것을 녹여서 덩어리로 만들었으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나 기구 다양하게 만들잖아요. 만들 때 이걸 주상결정이 있으면은 때리면 잘못하면 깨집니다. 여러분 대장간을 봤지요? 낫 같은 이런 거 뻘겋게 달구어서 그 다음에 해머 같은 거 탁탁 두드려서 단단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상결정도 작은 힘으로 크게 하면 깨지겠죠. 반복 단련하여 흠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용융금속이 이렇게 이제 냉각을 하면요,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바깥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꽤 많이 모입니다. 자, 반대로 입상결정이라는 것은 뭐냐, 핵이 빨리빨리 생깁니다. 결정이 성장하는 것보다. 그래서 G보다 핵의 생성 속도가 같거나 클 때입니다. 알갱이 모양입니다. 조직균이라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소개를 해놨는데 이 피니싱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사지선다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열강 가공 끝맺는 온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 요걸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2-17에는 이제 사지선다 풀입니다. 반자성체를 골라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역으로 강자성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강자성체는 퀴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철은
A2가 768도입니다. 그래서 768도를 기준으로 768도보다 낮을 때는 그 철강 재료를 자석에 붙이면 잘 달라붙어요. 근데 768도를 넘어서서는 붙게 하면 잘 안 달라붙고 또는 느리게 달라붙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적인 성질이 요 A2 768도를 기준으로 변합니다. 이걸 자기 변태점이라고 합니다. 니켈은 약 358도입니다. 코발트는 약 1120도입니다.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강자 성체다. 이거는 뭐 어떤 님이라도 꼭 외워야 되겠죠. 자, 여기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여기 온도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온도들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금속 재료를 기준으로 소개했습니다. 기계 재료나 뭐 전자 재료나 이런 곳에서는 이 온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이 기계 금속 재료를 할 때 한 종목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금속 재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야만 안 까먹어요. 혼돈이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 또 2-18에 뭐가 등장하냐면 편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재료 끝나면 제가 재선 제강을 강의를 합니다. 편석이 재선 제강할 때 편석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국부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국부가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느 곳이 불균일하게 되면은 이 재료가 잘 깨지거나 충격이 약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편석을 방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강의가 이어지면서도 편석이 계속 나옵니다. 이 편석은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 표면, 이물질 계면, 조직 내부의 결정 있기 등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지선다에 얼마든지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편석은 S라고 표시합니다. 왜 S라고 표시하느냐? 세그리게이션의 앞글자입니다. 그래서 정편석은 정상적인 편석이 보통 일어나는 걸 정편석이라고 하는데 SN이라고 합니다. N이 뭐냐면 normal이거든요. 정상적이다. 역편석은 반대다. 역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SI, I는 inversion, inver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가 됩니다. 선상편석은 SL입니다. 요거 소문자로 L이죠. 편석이 선처럼 쭉 나타난 게 있습니다. 점상편석은 SD, 점처럼 나타났고 주상편석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주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컬럼입니다. 기둥주자입니다. 그래서 컬럼의 앞글자를 따서 SCO로 분류합니다. 밑에 편석 발생,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지선다에 응고범위 넓거나 금속 성분 간 비중 차가 클 때 주로 발생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쪽입니다. 여기에 소성 변형이 나오는데요. 소성 변형을 하려면은 전위가 있고 슬립인데 먼저 슬립이 일어납니다. 어떤 금속 재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그 사이에서 원자가 미끄러집니다. 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 그러면은 원자들의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전위라고 합니다.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전위가 막 이동합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원자 간 결합이 끊어지고 다른 위치에서 다시 결합합니다. 이때 외력을 제거해도 원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금속 재료는 소성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고무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해 늘어뜨렸다 놓아버리면 도로 돌아가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정확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속 재료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늘어뜨리거나 압축을 해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요구한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소성 변형이라 합니다. 이 소성 변형은 다른 용어로 가공 경화, 변형 경화라고 합니다. 가공할 때 이제 생기는 게 소성 변형입니다. 가공 경화와 변형 경화 이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힘을 가해가 가공을 하면은
원하는 모양으로도 만들어지지만은 단단해집니다. 이걸 가공 경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변형 경화라고도 합니다. 적층 결함은 층이 쌓이는 순서가 틀리는 2차원 전입니다. 전이는 본래 선 결함인데 이 적층 결함이 층이 쌓이는 순서가 틀린 2차원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밑에 나오겠지만은 FCC 이 면심 밑방 격자입니다. 면심 밑방 격자라는 것은 원자의 면에서 또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면을 영어로 페이스라고 합니다. 페이스 센터드 큐빅 레티스. 그 다음에 조밀 육방 격자는요, H가 영어로는 헥사고날입니다. 육각의 이런 뜻이 됩니다. 육각의 기둥에서 조밀하게 원자가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적층결함이 생기기 쉬운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쌍정,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 트윈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상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반대쪽에 꼭 나 같은 사람이 있죠. 이것처럼 어떤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해 가지고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데 어떤 점을 경계로 해서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상정이라고 합니다. 상정은요, 기계적 상정하고 불림 상정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거는 슬립보다 잘 안 일어납니다. 변형이 적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원자들이 슬립이 일어난다고요. 미끄럼이 일어나서 전이가 원자 위치가 바뀝니다.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칼날 전이, 나서는 나사라는 뜻도 됩니다. 칼날 전이와 나선 전이가 혼합한 것을 혼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이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미끄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슬립이라고 합니다. 전위 움직임에 따른 소성 변형입니다. 슬립 방향은 원자 밀도가 가장 조밀한 곳에서 생깁니다. 방향은 여러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FCC 면심 밑방 격자에서는 슬립 면이 111이다 하는 걸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방향은 110이다. BCC에서 슬립 면과 방향 각각 110, 111로 나타낸다. 이것도 이제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게 면심 밑방 격자입니다. 면심 밑방 격자. 면심 밑방 격자는 그 면 안에도 뭐냐면은 이렇게 원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뭐냐면은 채심 밑방 격자입니다. BCC죠, 그죠? 채심 밑방 격자. 그래서 요걸 한번 봅시다. 어디에서 면심 밑방 격자와 채심 밑방 격자에서 어디에서 잘 미끄러지는지 한번 봅시다. 면심 밑방 격자는 요게 111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겁니다. 요 사이에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들이 많아야 잘 굴러갈 거 아닙니까? 채심 밑방 격자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10면입니다. 여기에서 원자가 잘 미끄러질 수 있다 하는 거 꼭 알아주세요. 자, 중요 금속 재결정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재결정이라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철강 재료가 1539도에서 고체가 됩니다. 그래 한 1300도 700도 되면 고체가 되는데 이것을 가공을 해버립니다. 가공을 해버리면 결정이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정이 파괴가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한 모양으로는 만들었지만은 이게 기계적 성질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다시 열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온도를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은 파괴되었던 결정이 다시 생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보여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텅스텐은 3000도보다 좀 높은 온도에서 녹는데 재결정 온도는 1000도예요. 철은 1539도인데 재결정 온도는 약 450도씨입니다. 꼭 요 점을
여러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결정 반응기구 나중에 뒤에도 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가공도가 클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재결정 온도 낮아집니다. 완전히 우리가 집을 어중간하게 부수고 수리하는 것보다는 아예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재결정 반응기구에 여기 기구에 요게 됩니다. 그럼 재결정 입자 크기는 가공도에 영향받고 금속 합금 종류에 따라 재결정 온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공하면 재결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그 소성 변형한 재료를 열을 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 3단계가 뭐냐 이 말이야. 가공 재료, 가열 시 생기는 3단계는 회복, 재결정, 결정입자 성장. 이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속 탈색 순서, 주석 니켈이 다른 금속을 압도합니다. 예로 500원짜리 동전은 구리 성분이 줍니다. 이렇게 니켈 성분은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은 니켈 색깔이에요. 왜 그러냐면 니켈이 구리의 색깔을 탈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색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3강 수업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